이건 내 어머니가 남긴 편지야. 이제 열어봐야 할 때인 것 같아. 태준 씨, 당신의 아들은 살아 있습니다. 이름은 도윤이에요. 뭐라고요? 제 이름이 도윤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의 아들입니까? 그 회장의 아들이에요. 왜 이제야 알게 된 거죠? 왜 날 버렸어요? 미안해, 도윤아. 널 지키려 했던 게 죄가 되어버렸네. 지금이라도 찾아가야 해. 내 진짜 아버지를. 그날 한 청년의 세상이 무너졌다. 그리고 운명은 문을 열었다. 이 편지 당신 필체 맞죠? 제 어머니가 남긴 겁니다. 그 여자는 널 낳았던 여자였지. 하지만 난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럴 수밖에요? 난 고아원에서 이름조차 몰랐어요. 회사를 지키려 했던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죄가 됐구나.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 하지 마세요. 난 그런 사람 없습니다. 넌 몰라. 내 삶도 지옥이었다. 그럼 지옥 속에서라도 나를 지켰어야 했잖아요. 피보다 진한 건 원망이었다. 그러나 그 끝엔 용서가 기다리고 있었다. 회장님, 이제 진실을 밝히시죠. 그 여인 김미라 아닙니까? 지배인님 당신이 제 어머니라고요? 그래, 도윤아 널 살리려 했던 게 죄가 됐어. 그날 널 보낼 수밖에 없었단다. 그래요. 당신들이 낳은 그 아이 때문에 내 인생은 무너졌어. 정이 넌 도윤을 죽이려 했구나. 아버지, 제발 버티세요. 이제야 아버지라 부르는데. 이제 됐다. 도윤아, 널 다시 봐서 행복하다. 그는 아버지를 잃었지만 그제야 자신을 되찾았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서울 한복판 대성호텔의 정문 앞에는 오늘도 여느 때처럼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고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호텔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호텔의 외관은 화려했습니다. 유리로 된 회전문이 끊임없이 돌아갔고 대리석 바닥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이곳은 서울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호텔 중 하나였습니다. 재벌들과 유명 인사들이 즐겨 찾는 곳이었고 이곳에서 일한다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느끼는 직원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이에서 한 젊은 벨보이가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도윤이었습니다. 27살의 도윤은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유니폼을 입은 그의 모습은 단정했고 언제나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짐은 제가 모시겠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언제나 밝았습니다. 손님들은 그의 친절한 미소에 기분이 좋아졌고 팁을 건네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도윤은 어떤 손님에게든 정성껏 응대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객실까지 안내할 때도 지친 기색 하나 없이 웃었습니다. 동료들은 도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도윤이는 정말 타고났어. 저렇게 매일 웃을 수가 있다니.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진짜 도윤의 모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퇴근 후 좁은 고시원 방으로 돌아가는 도윤의 뒷모습에는 깊은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호텔을 나서는 순간 도윤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웃음은 사라지고 무표정한 얼굴로 지하철역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밤 11시 도윤은 작은 방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방 안은 너무 좁아서 침대와 작은 책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옷장도 제대로 없어서 옷들은 벽에 걸려 있었고 창문은 작아서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도윤의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낡은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리며 불안정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침대에 털썩 앉았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한 탓에 다리가 아팠습니다. 어깨도 뻐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쉬지 않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흐릿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사진을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은 세월의 발에 있었지만 그 미소만큼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엄마, 당신은 왜 나를 두고 갔을까요?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도윤은 이 사진 한 장만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도윤에게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부모님과 손을 잡고 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도윤은 이 사진을 꺼내보며 위로받았습니다. 이 여자가 자신의 엄마라는 것, 그것만이 도윤이 가진 유일한 진실이었습니다. 보육원 선생님은 도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내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거야. 하지만 어린 도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한다면서 왜 떠났는지, 왜 자신을 혼자 남겨두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미안해.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27이 될 때까지 엄마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다시 호텔로 출근했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는 듯 했습니다. 도윤은 로비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며 여느 때처럼 일을 했습니다. 체크인하는 손님의 짐을 옮기고 택시를 불러주고 길을 안내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 식당에서 동료들과 밥을 먹었습니다. 도윤아, 너 오늘 표정 좀 어둡다? 무슨 일 있어? 선배 직원이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도윤은 매일 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엄마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외로움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색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도윤은 언제나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오후 2시쯤 호텔 앞에 검은색 리무진 한 대가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분위기가 단번에 달라졌습니다. 호텔 직원들은 일제히 허리를 숙였고 총 지배인인 김미라까지 직접 나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도윤도 얼른 자세를 바로잡고 입구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리무진의 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대성그룹의 회장 강태준이었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노인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카리스마가 살아있었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회장은 지팡이를 짚고 호텔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회장을 맞이했습니다. 김미라는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준비는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뒤를 장비서가 따라왔습니다. 장비서는 냉정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로비를 가로질러 갔습니다. 도윤도 깊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장이 도윤 앞을 지나가다가 잠시 멈춰 선 것입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서 있었지만 회장의 시선이 자신에게 머물러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도윤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한도윤이라고 합니다, 회장님. 회장은 잠시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이상하게도 그 눈빛에서 차가움보다는 낯선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회장의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그 눈빛은 슬퍼 보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의 눈빛 같았습니다.
도윤이라 좋은 이름이군. 회장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걸어갔습니다. 장비서가 회장을 따라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왠지 낯설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어디선가 만난 적이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상하네, 처음 보는 분인데 왠지. 도윤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선배 직원이 도윤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야, 도윤아. 회장님이 직접 이름 물어보는 거 처음 봤어. 너 오늘 운 좋은 날이네. 하지만 도윤은 그게 운이 좋은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속에서 뭔가 이상한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회장이 들어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도윤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다시 고시원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슬픔 같은 게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책상 서랍을 열어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엄마,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노인이 나를 보고 뭔가 다른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 같았어요. 사진 속 여자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외롭게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내내 회장의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잠을 설쳤습니다.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끌림 같은 것이 가슴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로비에서 업무를 시작했지만 자꾸만 엘리베이터 쪽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회장이 나타날까 싶어 긴장되었습니다. 오전 10시쯤 김미라 총지배인이 도윤을 불렀습니다. 도윤 씨, 잠깐 이리 와보세요. 도윤은 긴장하며 다가갔습니다. 김미라는 40대 중반의 여성으로 냉철하고 완벽주의적인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호텔 직원들은 그녀를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녀의 기준은 높았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도윤에게만은 늘 따뜻했습니다. 도윤이 호텔에 입사할 때도 면접에서 김미라가 직접 합격을 시켰습니다. 다른 지원자들보다 경력이 부족했지만 김미라는 도윤의 눈빛을 보고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오늘부터 회장님 객실 담당을 맡으세요. 매일 아침 청소와 정리를 해야 합니다. 도윤은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 객실 담당은 호텔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였습니다. 보통은 경력이 오래된 직원들이 맡는 일이었습니다.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자리였고 책임도 무거웠습니다. 제가요? 하지만 저는 아직 경력이... 김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요청하셨어요. 어제 로비에서 당신을 보시고는 당신에게 맡기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도윤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회장이 자신을 지목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기회였습니다. 회장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라는 도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도윤 씨라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회장님 객실에는 중요한 물건들이 많으니까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미라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걱정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그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오후 2시 도윤은 청소 도구를 들고 회장 객실로 향했습니다. 최상층에 위치한 스위트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도윤의 손에는 땀이 났습니다. 긴장되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넓은 거실이 펼쳐졌습니다. 고급스러운 가구들과 그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천장은 높았고 큰 창문을 통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먼지 하나 남기지 않으려고 꼼꼼하게 닦았습니다. 거실을 정리하고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회장이 불만을 느낀다면 자신은 당장 이 일에서 제외될 것이었습니다. 침실로 들어가자 정돈된 침대와 옷장이 보였습니다. 도윤은 먼지를 닦고 침대 시트를 정리했습니다. 그러다가 침대 옆 협탁 위에 놓인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액자 속에는 젊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회장의 젊은 시절로 보였습니다. 3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는 양복을 입고 있었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여자의 모습이 도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자신이 매일 밤 보는 그 사진 속 여자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똑같았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는 수줍게 미소 짓고 있었고 남자의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도윤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안에는 언제나 어머니의 사진을 넣고 다녔습니다. 두 사진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말도 안 돼, 엄마가 왜 여기에?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분명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머리 모양, 눈매, 미소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도윤은 액자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회장과 함께 찍은 사진이 여기 있다는 것은 둘 사이에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혹시 내가 그 사람의? 도윤은 더 이상 생각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믿기 힘든 추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이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도윤은 액자를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방을 나왔지만 온종일 그 사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도윤은 곧바로 고시원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의 사진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분명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와 회장은 어떤 관계였을까요? 그리고 자신은 누구일까요? 도윤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매일 회장 객실을 청소하며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더 많은 단서를 찾고 싶었습니다. 서랍을 열어보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회장이 알게 되면 큰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도윤과 마주칠 때마다 짧게 인사만 할 뿐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윤을 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도윤이 청소를 하러 들어가면 회장은 자리를 피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도윤은 직원 휴게실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선배 직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무심코 그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너 회장님 젊었을 때 얘기 들어봤어? 무슨 얘기? 회장님이 젊었을 때 어떤 여자랑 사랑에 빠졌대. 근데 아내가 알아버려서 큰 소동이 났다더라. 그래서 그 여자가 임신했었대. 근데 아내가 그 여자를 쫓아냈고 여자는 아이를 데리고 사라졌다는 거야. 회장님은 그 여자를 찾으려고 했지만 결국 못 찾았대. 진짜?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됐대? 모르지. 아무도 그 이유를 몰라. 아마 어디선가 살고 있겠지. 회장님은 지금도 그 여자를 잊지 못한다던데. 도윤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혹시 자신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도윤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고시원 방에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을 꺼내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진짜 그 사람이 내 아버지인가요? 그렇다면 왜 우리를 버린 거예요? 왜 엄마는 혼자 나를 키워야 했어요?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감정이 치솟았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만약 회장이 정말 자신의 아버지라면 왜 자신은 이렇게 외롭게 살아야 했을까요? 왜 어머니는 혼자 아이를 키우다 세상을 떠나야 했을까요? 보육원에서 외롭게 자란 자신의 인생은 무엇이었을까요?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회장이 자신의 아버지인지, 그리고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처음으로 자신이 누구의 아들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든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가슴속은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진실을 향한 긴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도윤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었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회장에게 직접 물어볼 수도 없었고 함부로 조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김미라 총지배인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녀라면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도윤은 총지배인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김미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도윤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김미라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을 보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윤 씨, 무슨 일이에요? 도윤은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김미라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배인님, 이 여자를 아세요? 제 어머니일지도 모릅니다. 김미라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김미라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여자는 어디서 구한 거죠? 김미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도윤은 그녀의 반응에서 뭔가 알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사진입니다. 보육원 선생님이 주셨어요. 제 어머니라고 하셨습니다. 김미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도윤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이 여자는 회장님이 젊었을 때 사랑했던 사람 맞아요. 그 여자가 너의 어머니라면. 김미라는 말을 멈췄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회장님이 제 아버지란 말씀이신가요? 김미라는 고개를 들어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도윤 씨, 제발 이 일은 파지 마. 당신을 위해서예요. 이 일은 너무 복잡하고 위험해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어요. 그게 제 삶의 전부니까요. 저는 27년 동안 누가 제 부모인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제 알 권리가 있지 않나요? 김미라는 책상에 손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창문 쪽으로 걸어가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김미라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한지영이었어요. 회장님보다 10살 어렸죠.
회장님은 30대 초반에 그녀를 만났습니다. 당시 회장님은 이미 결혼한 상태였어요. 부인은 박정희 재벌가 딸이었습니다. 정략 결혼이었죠. 도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김미라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회장님은 지영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하지만 부인이 알게 되었고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지영 씨는 이미 임신한 상태였어요. 부인은 회장님에게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회사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 여자를 택할 것인가. 도윤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김미라는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회장님은 회사를 택했어요. 당시 회사는 위기 상황이었고 부인의 집안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회장님은 지영 씨에게 떠나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돈을 주겠다고 아이를 잘 키우라고 했죠. 도윤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김미라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영 씨는 돈을 받지 않았어요. 그냥 사라졌습니다. 회장님은 그 후로 평생 그녀를 찾았지만 결국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그 아이라면. 도윤은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자신은 회장의 아들이었습니다.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그럼 제 어머니는 어떻게 되신 건가요? 김미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아는 건 여기까지예요. 지영 씨가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는 저도 몰라요. 도윤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궁금했던 진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는 어머니를 버렸고 자신도 함께 버렸습니다. 돈과 권력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이후 도윤은 회장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를 하러 갈 때마다 회장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회장은 자신을 볼 때마다 이상하게 시선을 피했습니다. 죄책감 때문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어느 날 아침 도윤은 회장 객실을 청소하러 갔습니다. 평소처럼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회장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이 시간에는 회장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나중에 다시 오겠습니다. 도윤이 돌아서려는데 회장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들어와. 청소해도 돼. 도윤은 조심스럽게 들어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회장은 계속 소파에 앉아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묵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긴장한 채 먼지를 닦았습니다. 자네, 부모님은 어디 계신가? 회장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도윤은 손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은 안 계십니다.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랬구나, 힘들었겠군. 도윤은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감정이 치솟았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내 아버지냐고, 왜 우리를 버렸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는 혼자서도 잘 살고 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은 청소를 마치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을 밝히겠다고, 그날이 머지않았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고시원 방에서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게요. 그리고 당신이 왜 그렇게 살아야 했는지 세상에 알릴 거예요. 도윤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운명과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호텔에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회장 객실에 전시되어 있던 귀중한 미술품 하나가 사라진 것입니다. 조선시대 청아백자로 수억 원의 가치가 있는 골동품이었습니다. 회장이 평소 아끼던 물건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호텔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모든 직원들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도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도윤은 가장 먼저 의심을 받았습니다. 회장 객실을 담당하는 사람이 도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전 10시 도윤은 회의실로 불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장비서와 경찰, 그리고 김미라가 있었습니다. 장비서는 차가운 눈빛으로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50대 중반의 장비서는 회장 옆에서 30년을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냉정하고 철저한 성격으로 회장을 지키는 것이 그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한도윤 씨, 어제 회장님 객실에 들어간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설명해 보시죠. 장비서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도윤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청소만 했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만지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제가 일하는 모습은 복도 CCTV에 찍혀 있을 겁니다. 경찰이 끼어들었습니다. CCTV를 확인한 결과 당신이 객실에 들어간 시간은 오후 2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그 시간 동안 다른 사람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분명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자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장비서는 책상을 탁 쳤습니다. 회장님 방에 들어간 건 너뿐이야. 변명하지 마. 당장 인정하는 게 좋을 거야. 김미라가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비서님. 도윤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보증할 수 있어요. 장비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배인님, 사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 친구 보육원 출신이라던데요? 돈이 필요했을 겁니다. 도윤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보육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범인 취급을 받는 것이 분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흥분하면 더 의심받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회장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상황인가? 장비서가 설명했습니다. 회장님, 청아백자를 훔친 범인은 이 친구가 확실합니다. 증거가 명확합니다. 회장은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도윤은 회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웠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자네가 했나?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게 깔렸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한참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의심과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라면 왜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걸까요? 이름이 뭐라 했지? 회장이 물었습니다. 도윤은 이미 여러 번 자신의 이름을 말했지만 다시 대답했습니다. 한도윤입니다. 도윤이라. 회장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상하군. 그 이름 낯설지가 않네. 도윤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회장도 뭔가 느끼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회장은 곧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증거가 있으니 어쩔 수 없군. 경찰에 넘기도록. 도윤은 두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가슴속에서 억눌린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억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당신이 날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도윤을 쳐다보았습니다.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도윤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를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까지. 한지영이라는 여자를 기억하십니까?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의자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장비서가 소리쳤습니다. 이 무례한 놈이 회장님께 어떻게 말하는 거야? 하지만 회장은 손을 들어 장비서를 제지했습니다. 그의 눈은 도윤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어떻게 아나? 도윤은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을 회장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 여자가 제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제 아버지죠. 회장은 사진을 보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집어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영이 이게 지영이의 사진이라고?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김미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장비서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머니를 버렸어요. 돈과 권력을 택했죠. 그리고 저는 보육원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낳고 얼마 안 가 돌아가셨어요. 병원비도 없어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셨대요. 회장의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당신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한들 뭐가 달라지나요? 회장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너무나 아팠습니다. 장비서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이 사람을 내보내겠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 아이 말이 맞아. 내가 잘못했어. 도윤은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갑자기 초라해 보였습니다. 권력 있는 회장이 아니라 그저 늙고 지친 한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마음속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쩌실 겁니까? 저를 아들로 인정하실 건가요? 아니면 또다시 외면하실 건가요?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울기만 했습니다. 도윤은 돌아서서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진실을 밝혔지만 가슴은 더 아팠습니다. 그날 오후 도윤은 인사팀으로 호출되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회장 앞에서 그런 말을 했으니 당연히 해고될 것이었습니다. 인사팀장은 차갑게 해고 통지서를 건넸습니다. 한도윤 씨,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회장님께 무례한 행동을 했고 미술품 절도 혐의도 있습니다. 즉시 짐을 싸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도윤은 아무 말 없이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허탈했습니다. 이곳에서 일한 지 2년이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도윤은 직원 라커룸으로 가서 짐을 챙겼습니다. 유니폼을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동료들은 멀리서 도윤을 바라볼 뿐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도둑으로 몰린 사람과 엮이고 싶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쓸쓸하게 짐을 들고 호텔을 나왔습니다. 밖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을비가 차갑게 내렸습니다. 도윤은 우산도 없이 빗속에 섰습니다. 호텔 정문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건물이었지만
이제 자신과는 상관없는 곳이었습니다. 비에 젖은 채 도윤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누군가 우산을 머리 위로 들어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미라였습니다. 그녀는 우산을 받쳐들고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도윤 씨, 괜찮아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죠. 김미라는 가방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걸 받으세요. 이건 어머니가 남긴 거예요. 도윤은 놀라서 봉투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거라고요? 지배인님은 어떻게 이걸? 김미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도윤 씨. 사실 나는 도윤 씨 어머니를 알고 있었어요. 아주 잘 알고 있었죠. 도윤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김미라는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영 씨와 나는 친구였어요. 그녀가 회장님을 사랑하던 시절 내가 곁에서 지켜봤어요. 그녀가 쫓겨나던 날도 아이를 낳던 날도 함께 있었죠. 도윤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김미라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영 씨는 도윤 씨를 낳고 얼마 안 가 병으로 쓰러졌어요. 병원비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고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지영 씨가 내게 부탁했어요. 도윤이를 부탁한다고, 이 편지를 언젠가 전해달라고.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발해 있었고 글씨는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도윤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태준 씨, 당신의 아들은 살아 있습니다. 이름은 도윤이에요. 부디 이 아이를 찾아주세요. 그리고 사랑해주세요. 나는 더 이상 곁에 있을 수 없지만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해주세요. 사랑했어요. 지영. 도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편지를 꽉 쥐고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김미라도 무릎을 꿇고 도윤을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빗속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았지만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도윤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해달라는, 행복하게 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도윤을 찾지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지배인님, 제가 회장님께 이 편지를 보여줘야 할까요? 김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해요. 회장님도 진실을 알아야 해요. 지영 씨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당신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도윤은 일어섰습니다. 결심이 섰습니다. 이 편지를 회장에게 보여주겠다고, 그리고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어머니의 한을 풀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배인님, 감사합니다. 진실을 말씀해 주셔서. 김미라는 도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도윤 씨, 조심해요. 회장님 부인, 박정희는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녀가 도윤 씨 존재를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일자리도 잃었고 명예도 잃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진실뿐이었습니다. 도윤은 다시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경비가 막으려 했지만 도윤은 밀치고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장 객실 문 앞에 섰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냐? 한도윤입니다. 할 말이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들어와. 도윤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장은 소파에 앉았고 도윤은 맞은편에 섰습니다. 도윤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셔야 합니다. 제 어머니가 남긴 편지입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를 읽는 동안 회장의 얼굴은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자 회장은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지영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회장의 눈물을 보니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미워해야 할 사람인데 불쌍해 보였습니다. 당신이 정말 제 아버지입니까? 회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나는 내 아버지다. 하지만 아버지라 불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 도윤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왜요? 왜 우리를 버린 겁니까?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겁쟁이였어. 회사를 잃을까봐, 권력을 잃을까봐 두려웠지. 그래서 너희를 포기했어. 평생 후회하며 살았지만 용기가 없었어. 도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용기 없는 선택 때문에 제 어머니는 죽었고 저는 외롭게 자라야 했습니다. 당신의 후회 따위 의미 없어요. 회장은 일어나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늙은 회장이 젊은 아들 앞에서 무릎을 꿇는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도윤아, 용서해다오. 아버지가 잘못했다. 도윤은 회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미움, 슬픔, 분노, 그리고 이상하게도 연민까지. 도윤은 몸을 돌렸습니다. 용서는 아직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도윤은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고시원 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들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장 앞에서 무릎 꿇던 모습, 어머니의 편지, 그리고 자신을 향한 회장의 눈물.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김미라였습니다. 도윤 씨, 지금 당장 호텔로 와야 해요. 큰일 났어요. 도윤은 서둘러 옷을 입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불안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호텔에 도착하자 로비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리고 있었고 경찰차 여러 대가 호텔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도윤은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미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김미라는 도윤을 한쪽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이동한 후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부인 박정희가 모든 걸 알아버렸어요. 당신이 회장님 아들이라는 것을. 도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요? 어젯밤 부인이 회장님 방에 들어갔대요. 그리고 당신 어머니의 편지를 봤어요. 회장님과 큰 싸움이 있었고 부인은 미쳐 날뛰었대요. 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두려웠습니다. 지금 회장님은 어디 계십니까? 병원이에요. 어젯밤 부인과 싸우다가 쓰러지셨어요. 심장 쪽이 안 좋으시대요. 도윤은 당장 병원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미라가 도윤의 팔을 잡았습니다. 안 돼요. 부인이 당신을 찾고 있어요. 지금 가면 위험해요.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값비싼 옷을 입고 있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박정희였습니다. 정희는 로비를 둘러보다가 도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도윤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신이 한도윤이군요. 정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도윤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희는 도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혐오가 가득했습니다. 그 여자의 아들이라니. 역겨워요. 도윤은 참았습니다. 주먹이 떨렸지만 폭력을 쓸 수는 없었습니다. 정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남의 남편을 뺏으려 한 창녀였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 더러운 피를 받은 잡종이고요. 도윤의 눈에서 불이 났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입 조심하세요. 제 어머니를 모욕하지 마십시오. 정희는 비웃었습니다. 모욕이라고요?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당신 어머니는 돈을 노리고 회장님께 접근했어요. 그리고 임신했다고 협박했죠. 도윤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제 어머니는 진심으로 회장님을 사랑했어요. 오히려 당신이 그 사랑을 방해했죠. 정희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녀는 손을 들어 도윤의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도윤은 뺨을 감싸쥐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때리고 싶으시면 더 때리세요. 하지만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아들입니다. 정희는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아들이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호적에도 없고 법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한 사생아일 뿐이에요. 그때 장비서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정희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부인,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진정하시죠. 정희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윤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듣고 있어요, 한도윤. 당신이 회장님 아들이라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편지 따위는 증거가 안 돼요. DNA 검사? 회장님이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도윤은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설령 당신이 정말 아들이라 해도 유산은 한 푼도 받지 못할 거예요. 내가 죽어도 막을 거니까요. 당신은 평생 가난하게 살다 죽을 거예요. 정희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승리자 같았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서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김미라가 다가왔습니다. 도윤 씨, 괜찮아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오후 도윤은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회장이 입원해 있는 병원이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는 경호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도윤이 다가가자 경호원들이 막아섰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족만 면회 가능합니다. 저는 회장님의 아들입니다. 경호원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도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저 편지 한 장뿐이었습니다. 경호원들은 도윤을 밀쳐냈습니다. 나가세요. 여기서 소란 피우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도윤은 복도 끝 의자에 앉았습니다. 중환자실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안에 자신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평생 찾아 헤맨 아버지가 저 문 너머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교대로 드나들었고
의사들이 회진을 돌았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정희와 장비서가 의사에게 다가갔습니다. 도윤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회장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심장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수술이 필요한데 나이가 많으셔서 위험 부담이 큽니다. 정희가 물었습니다. 수술하지 않으면요? 그럼 오래 버티지 못하실 겁니다. 도윤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막 아버지를 찾았는데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의사가 들어간 후 정희와 장비서도 복도를 떠났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중환자실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경호원들은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도윤은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침대에 회장이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있었고 여러 기계들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약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도윤은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버티세요. 제발. 복도로 돌아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서둘러 문을 닫고 복도 끝으로 피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는 결심이 섰습니다. 아버지를 지키겠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 곁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흘 후 회장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들은 긴급 수술을 권했지만 정희는 결정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매일 병원을 찾아갔지만 여전히 면회를 거부당했습니다. 복도에서 밤을 지새우며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넷째 날 아침 도윤은 병원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비서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도윤을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한도윤 씨,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도윤은 경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밖 벤치에 앉았습니다. 장비서는 담배를 꺼내 물었다가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른 후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이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입니까? 장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은 의식이 있을 때마다 당신 이름을 부르십니다. 도윤이를 보고 싶다고 하세요. 도윤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곧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부인께서는 저를 막는 겁니까? 장비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인은 당신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회장님을 만나면 유언이 바뀔까봐 두려워하시는 겁니다. 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끝까지 돈 때문이었습니다. 장비서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장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회장님의 뜻이 우선이죠. 오늘 밤 11시 경호원 교대 시간에 잠깐 틈이 생깁니다. 그때 들어가세요. 도윤은 놀라서 장비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시는 겁니까? 장비서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회장님 곁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회장님이 얼마나 당신 어머니를 사랑했는지, 얼마나 후회하며 사셨는지 압니다. 이제라도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11시 도윤은 중환자실 앞에 섰습니다. 장비서의 말대로 경호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중환자실은 조용했습니다. 기계들의 소리만 들렸습니다. 침대에 회장이 누워 있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회장의 얼굴은 더욱 야위어 있었습니다. 숨소리는 약했습니다. 도윤은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도윤이 속삭이자 회장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도윤을 찾았습니다. 회장의 입이 움직였습니다. 도윤아.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귀를 가까이 대었습니다. 예,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도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다 괜찮습니다. 회장은 힘겹게 손을 들어 도윤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내 어머니 정말 사랑했다 하지만 지키지 못했어. 도윤은 회장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알아요. 어머니도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마지막까지.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통스러운 미소였지만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너를 찾았구나. 이제 편히 갈 수 있겠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가시면 안 됩니다. 저를 두고 가시면 안 돼요. 회장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도윤아, 너는 강한 아이야. 잘 살 거야.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정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뒤에는 경호원들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당장 나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도윤은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희는 경호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저 사람 끌어내. 경호원들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회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안 돼. 회장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경호원들이 멈췄습니다. 회장은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희, 이제 그만. 이 아이는 내 아들이야. 정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들이라고요? 이 사생아를 아들로 인정하시겠다고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도윤이는 내 아들이야. 부탁이야. 이 아이를 인정해줘. 정희는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절대 안 돼요. 이 아이가 당신 아들이라는 증거가 뭐예요? 그 여자가 쓴 편지 하나? 그건 증거가 안 돼요. 그때 장비서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부인, 증거라면 여기 있습니다. 모두가 장비서를 돌아보았습니다. 장비서는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장님께서 몇 년 전부터 은밀히 조사를 진행하셨습니다. 한지영 씨와 그녀의 아들을 찾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최근에 한도윤 씨를 발견하셨습니다. 장비서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건 회장님과 한도윤 씨의 DNA 검사 결과입니다. 부자 관계가 맞습니다. 일치율 99.9%입니다. 정희는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눈으로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회장이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 도윤이가 내 아들이라는 걸. 하지만 용기가 없었지. 정희는 서류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좋아요. 아들이면 어때요?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호적에 올라야 해요. 그리고 그건 제가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회장은 힘겹게 고개를 돌려 장비서를 보았습니다. 비서, 그것을... 장비서는 다시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장님께서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인지청구 소송 서류입니다. 법원에 제출만 하면 됩니다. 정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당신 미쳤어요? 이 아이를 인정하면 재산이 나뉘게 돼요. 우리 가족이 평생 쌓아온 것들이...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정희. 하지만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도윤이에게 미안한 일이야. 정희는 침대 옆으로 다가와 회장의 팔을 흔들었습니다. 정신 차려요. 그 여자 때문에 당신 인생 망치고 싶어요? 이 아이 때문에 모든 걸 잃고 싶어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잃었어. 사랑도 가족도 모두 잃었어.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어. 정희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이 여자도 불쌍했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을 평생 견뎌온 사람이었습니다. 회장은 도윤을 보았습니다. 도윤아, 아버지 부탁이야. 이 여자를 미워하지 마라. 이 사람도 피해자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회장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기계 소리가 바뀌었습니다. 의사들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다들 나가주십시오. 응급 상황입니다. 도윤은 밀려나왔습니다. 문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30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이제 막 아버지를 알았는데 영영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장례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대성그룹 회장의 장례식이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재벌들, 정치인들, 유명 인사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장례식장 한쪽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상주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멀리서 아버지를 배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후 유언장 공개가 있었습니다. 회장의 변호사가 회의실에서 유언장을 낭독했습니다. 정희와 그녀의 자녀들, 그리고 주요 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도윤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고인 강태준 회장의 유언을 낭독하겠습니다. 나 강태준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첫째, 나는 한도윤을 내 아들로 인정합니다. 법적으로 인지하며 그에게 아버지로서 해주지 못한 것들을 사죄합니다. 정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계속 읽었습니다. 둘째, 내 개인 재산은 모두 호텔 직원 복지기금으로 기부합니다. 평생 나를 섬겨준 직원들에게 보답하고 싶습니다. 회사 지분과 경영권은 기존 상속인들에게 분배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도윤은 놀라서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장은 자신에게 재산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직원들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변호사는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셋째, 도윤아, 미안하다.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구나. 돈이 아니라 용기를 주고 싶었어.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 가거라. 아버지는 이제야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다. 사랑한다, 아들아. 변호사가 유언장을 내려놓았습니다. 도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재산이 아니라 사랑을 남긴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을 나가려다 도윤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녀는 한참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습니다. 그저 피곤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겼어요. 정희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잃었을 뿐입니다. 정희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나는 남편의 사랑을 잃었고 당신은 아버지를 잃었죠. 그 여자만 행복했을 거예요. 끝까지 사랑받았으니까. 정희는 돌아서서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도윤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그녀도 피해자였을지도 모릅니다. 사랑 없는 결혼 속에서 평생을 살아온 여자였습니다. 며칠 후 도윤은 호텔을 찾았습니다. 김미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윤을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 씨,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도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에게 재산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소중한 것을 남겼습니다. 정체성과 용기였습니다. 다시 시작하려고요. 제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김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넌 강한 아이야. 지영 씨도 그랬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지. 도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말씀 감사합니다. 김미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라고? 도윤은 김미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배인님이 진짜 제 어머니잖아요. 그동안 숨기셨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김미라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미안해, 도윤아.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려고 숨겼어. 정의가 너를 해칠까봐 두려웠어. 도윤은 김미라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됐어요. 엄마를 찾았으니까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평생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김미라는 지영의 동생이었습니다. 언니가 죽은 후 조카를 보육원에 맡기고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호텔에 취직시킨 것도 회장 객실 담당을 시킨 것도 모두 김미라였습니다. 아들과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한 달 후 도윤은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보육원 아이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처럼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오후 도윤은 대성호텔 앞에 섰습니다. 벨보이 유니폼을 입은 후배들이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도윤도 저렇게 일했었습니다. 이제는 먼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주머니에서 명찰 하나를 꺼냈습니다. 벨보이 시절 사용했던 명찰이었습니다. 한도윤, 호텔 벨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은 명찰을 가슴에 대어 보았습니다. 그때는 누군지 몰랐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았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제 삶을 살겠습니다. 당신이 주신 용기로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도윤은 명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비가 내렸지만 도윤은 우산을 펴지 않았습니다. 그냥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비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쾌했습니다. 도윤의 가슴에는 이제 원망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했습니다.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상황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 자신을 선택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도윤은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 하늘 어딘가에서 함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둘 다 평화로울 것입니다. 세상은 때로 잔인합니다. 하지만 용서할 수 있다면 그건 더 이상 비극이 아닙니다.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도윤이라는 이름으로 강태준의 아들로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과거는 아프지만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무지개가 떴습니다. 도윤은 무지개를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괜찮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